우리 또 이렇게 또 찍으면 얘네 갈 때 또 몰라 안 끊어. 갈 사람 가고 나는 녹화할 거야. 자, 등비수열이야. 빨리 얘네 가기 전에 이야기할게. 마찬가지로 우리 등차수열처럼 등비수열도 합을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서준아! 어우 그거 더워 죽겠는데 발음하기 내가 뭐 입어라 벗어라 할 수는 없겠지만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도 첫 번째 항이랑 공비에 관해서 뭔가 식으로 나올 텐데 자, 마찬가지야. 요거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해를 유도하는 과정을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 근데 알고 있으면 얘가 나중에 등비수열의 합을 대하는 컨셉,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하나 느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써볼 수 있는 뭔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지 보고 요거를 외워야 될 건 아니거든. 근데 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느낌으로 유도가 되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우리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꾸로 넣고 더했더니 위아래 합이 일정했잖아.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뭔가 맞춰줄 거거든. 근데 어떤 식으로 맞출 거냐? 내가 이 수열의 합 전체에다가 R, 공비만큼을 곱해버리잖아? 그럼 내가 항별로 공비만큼을 곱해주는 거랑 똑같지? 자, 근데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뭐가 돼버려? 두 번째 항이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하나씩 밀리는 거겠지?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여기다가 R 곱하면 A2 그 다음에 여기다가 R 곱하면 A4 이렇게 갈 거니까 AN 플러스 A, N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겠지? 자, 그리고 나서 뭐 해버릴 거야? 위아래 빼버릴 거야. 그러면 1-R SN은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싹 날아가고 위에서 아래를 빼면 A1에서 AN-1을 뺀 거겠지? 자, 그래서 AN 플러스 1을 뺄 건데 AN-1이 아니라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아예 그냥 A1에 관해가지고 바꿔버리면 얘는 A1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A1 곱하기 R의 N제곱이고 자, 이거를 A1으로 묶어버리면 1-R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 양면을 1-R로 나눠버리면 SN은 1-R분의 A1 곱하기 1-R의 N제곱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어떻게 볼 수도 있냐? 여기도 부호 바꾸고 분모도 부호를 바꾸고 분자도 부호 바꿔버리면 전체적으로는 부호가 안 바뀐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뭐라고도 볼 수 있냐?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거고 자, 이 두 식을 다 쓰는데 언제 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왜냐면 분모가 양수가 되도록 세팅하는 게 보기 편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한다. 똑같은 식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나중에 이제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외워두는 게 나중에 이거 쓸 일이 있을 거야. 자, 아무튼 등비수열의 합도 당연히 이 합의 공식 자체는 외워야 되겠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식이 이렇게 되고요. 유도 과정은 수열의 합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항들을 한 칸씩 밀어서 정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 컨셉 정도는 꼭 기억해달라 그랬어. 근데 저 R은 왜 그런 거라고? R을 달라고. 이거? R을. 이거? 네. 얘네 둘? 네. 얘는 여기다가 그냥 분모에도 마이너스 곱하고 분자에도 마이너스 곱해서 만들어놓은 게 이거야. 근데 우리가 공비가 1보다 커버릴 때 여기 집어넣으면 분모가 음수가 되잖아. 분모가 음수가 돼버리면 막 부호 같은 거 체크하는데 여간 좀 번거롭긴 해. 뭐 엄청 불편하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기왕 대입할 바에야 이 식에다가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대입하는 게 좋겠지. 공비가 1보다 큰데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분모도 음수가 돼버릴 거고 분자도 음수가 돼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부호 처리다가 해줘야 돼. 왜 R이 1보다 작아요? 아니 R이 1보다 작을 때도 있을 거고 1보다 클 때도 있겠지. 내 공비를 구해봤더니 1보다 작으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구하면 돼. 공비가 1보다 크면 얘를 이용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겠지. 공비가 1이면요? 공비가 1이면 수열이 어떻게 돼? 똑같지? 그럼 내가 n번째 항도 a일 거잖아. 똑같은 거를 n번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 n을 곱하면 되는 거겠지. 근데 이런 거 볼 일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알겠지? 일반적으로 등비 수열이라 그러면 공비가 1이 아닌 거고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 공차가 0인 거는 본 적이 없지. 다룰 일 거의 없어.
선생님 잠시만요. 여기만 지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국어 듣는 분은 떠나세요. 동문이 조심해라. 가시고 남은 부분은 영상에서 만나시겠습니다. 너무 빡센데? 너무 막 살짝 치워. 바이바이. 저게 왜 그렇게 돼? AM 플러스 1이 이거 말하는 거지? n 플러스 1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비를 n번 곱해주면 n 플러스 1이 될 거야. 항 사이의 간격이 몇 칸 차이나? n 칸 차이 나지? a n 플러스 1이랑 a 1은 이 숫자의 차이를 보면 항 사이의 간격이 n 칸이잖아. 그럼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해줘야겠어? n번 곱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 건데, 문제 푸는 동안 얘는 놔둘게. 놔두고 풀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6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합을 볼 건데, 이건 11번까지니까 6문제. 자, 공비가 실수이고 당연히 공비가 허수인 경우는 안 보겠지. 세 번째 항 A3이 12, 그 다음에 A6이 마이너스 9분의 4인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9 마이너스 243분의 1을 구하세요 그랬지? 그러면 S9를 구할 거니까 당연히 SN을 구한 다음에 n의 자리에다가 9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지? 그러기 위해서 뭐 알아야 돼?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공비가 얼마인지 구해야 되겠네. 자, 마찬가지로 항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얘네 둘 사이 간격을 통해서 공비를 구해보자. 그럼 세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이니까 몇 칸 차이가 나는 거야? 3칸 차이 나는 거지? 그러면 공비를 3번 곱했다. R 세제곱을 곱했다는 말이겠고, 실제로 12에서 마이너스 9분의 4가 될 때까지 얼마를 곱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한 거지. 그지? 이거는 바로 외워보려고 할까? 이게 헷갈리잖아. 나중 가면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도 12분의 마이너스 9분의 4인지 마이너스 9분의 4분의 12인지 헷갈릴 거거든? 내가 궁금한 게 뭐야? 12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는가 이거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12 곱하기 네모가 마이너스 9분의 4라고 하고 이거 그냥 풀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12분의 1, 사실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보는 건데 나중 가면 헷갈린단 말이야. 이렇게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7분의 1이니까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얼마를 곱했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27분의 1을 곱했다는 말이겠네. 그러면 공비가 얼마야?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겠지? 세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27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항 구해줘야 되거든? 그럼 첫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기준으로 공비를 반대로, 그러니까 몇 칸 거슬러 올라가면 돼? 2칸 거슬러 올라가면 되지? 그럼 공비를 2번 나눠버리면 되는 거겠지? 자, 공비를 나눈다는 소리는 역수를 곱한다는 소리랑 똑같아. 그러면 역수인 마이너스 3을 2번 곱해줄 거니까 바로 그냥 쓰자. 세 번째 12 곱하기 공비의 역수를 2번 곱해주는 거니까 12 곱하기 9 108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거는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공식 쓰자. 1-R분의 A1 곱하기 1-R의 n제곱. 1 마이너스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얼마야? 108.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자.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는 1 플러스, 그러니까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3분의 1이지? 자, 얘는 3분의 4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분모의 분자가 있잖아. 분모의 분수가 있잖아. 얘가 분자로 올라가면 뭐가 돼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역수가 되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4분의 3으로 올라갈 테니까 여기에 얼마가 곱해지는 거야? 4분의 3이 곱해지는 거지? 그럼 4, 2, 8, 4, 7에 28. 그리고 3 곱하기 27은 얼마가 돼? 81. 81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S9를 볼 건데 S9라고 하는 거는 81 곱하기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몇 제곱? 9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일단 그러면 마이너스의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겠네. 자, 그리고 전개 할 거거든? 그럼 81 곱하기 81 더하기 81 곱하기 3분의 1의 9제곱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당연히 3분의 1의 9제곱을 직접 계산하는 건 아닐 거야. 자, 근데 81이 3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지? 그러면 쓱쓱 약분해버리면 3의 5제곱분의 1 되는 거겠지? 이게 얼마가 돼? 243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S9가 81 더하기 243분의 1이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S9-243분의 1은 누구만 날려버리면 되겠어. 243분의 1만 날려버리면 되겠지. 얼마가 되는 거야? 81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등비수열은 뭐 평균 곱하기 항의계수 우리 등차수열에서 그랬던 것처럼 뭐 어떤 컨셉을 외우는 게 컨셉을 기억해가지고 컨셉대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잘 외워서 이 공식대로 잘 처리해서 계산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잘 넣을 수 있으면 돼. 다음 1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와! 밑에요. 그럼 나 여긴 지운다. 오케이. 예.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비가 실수인 등비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합은 5가 되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항은 105가 될 때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전부 다 더한 거 이거 S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겠지? SK가 1050을 넘어가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어. 다음에는 내가 SK를 구해야 될 거니까 이 식을 쓰려면 첫 번째 항이랑 공비를 구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뭔가 여기 있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잡아봐야 될 거야. 근데 있잖아, 원래 이런 식으로 어떤 세 개의 항을 더해놓은 거 있잖아. 등비 수열의 세 개의 항을 더하든 등차 수열의 세 개의 항을 더하든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잡아보라 그랬지.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는 우리가 설령 첫 번째 항이랑 공차를 구하는 상황이 일지언정 등차 수열에서의 합은 굉장히 독특하게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공차를 계속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합으로 되어 있으면 뭔가 간단하게 바뀔 수가 있어. 근데 등비 수열은 뭔가를 계속 곱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끼리 더해놓잖아? 그렇게 막 간단해지지는 않아. 그치? 그래서 뭔가 얘를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보기에는 좀 불편해. 우리 등차에서는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보잖아?
그럼 이거 세 개의 합이 뭐가 돼버려? 3A2가 돼버리니까 두 번째 A2를 바로 구해버릴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A2, A4, A6도 간격이 일정하니까 요 세 항의 합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었다면 3A4가 됐을 거야. 그러면 A랑 A4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가 있고 얘네 사이의 간격을 바탕으로 공차를 구할 수가 있었지.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A1과 A3를 가운데에 있는 A2에 대해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닥 간단해지지가 않아. R분의 A2 더하기 A2 더하기 RA2. 봐봐, 이거 더한다고 해서 R이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지. 만약에 얘들끼리 곱하고 있었으면 내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운데라는 기준으로 정리했을 거야. 왜냐면 곱하면 이제 R이 근데 사라질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목적이 뭐야? 첫 번째 항이랑 공비 구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두 식을 첫 번째 항과 공비가 드러나도록 전부 다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얘네들을 A1R, A1R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A1 더하기 A1R 더하기 A1R 제곱이 5가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A1R, A1R 세제곱, A1R 5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A1R 더하기 A1R 세제곱, A1R 5제곱, 이게 105가 되는 거겠다. 자, 그래서 뭔가 공통인수 있는 것들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 A1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은 5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A1R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 4제곱이 얼마가 될 거야? 105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요건 내시다. 오랜만에 옛날에 우리 복 2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 기억나니?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니? 내가 얘가 어쨌든 얘는 결국에 R 4제곱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1이잖아. 봤던 기억은 있지. 근데 실전에 잘 안 떠오르지. 원래 보통은 사실 지금 얘네 사이의 간격이 지금 한 칸씩이잖아. 여기도 간격이 똑같게 주어지면서 묶어내면 똑같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남도록 세팅이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해. 그래버리면 그냥 이거 쓱쓱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것들만 보면 되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간격이 좀 다르게 주어져가지고 정리하고 나서도 얘네들이 완전히 똑같지가 않아.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 부분이 사라져줘야 되거든? 그래서 R 대제곱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1, 요 복 2차식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얘를 이용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내가 그럼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수를 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호잇 약분 데서 사라질 거고, 이렇게 약분 데서 사라질 거니까 R 곱하기 R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1분의 2이 얼마야? 105분의 5니까 21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결국 21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과정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다시 외워라 라고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뭐 기억이 나야 돼, 무조건 나야 돼 라고 말하기 좀 그렇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 문제를 풀려면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R 곱하기 R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21이 되는 거고, 그리고 3차 방정식이니까 전개해가지고 뭐 해야 돼? 조립비법 써야 되겠지. 그러면 R 세제곱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지금 21의 약수 뭐 1, 3, 7 이런 애들을 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은 절대 아니겠고 3 한번 써볼까? 3 쓰면 1은 3, 2, 6, 7, 21 깔끔하게 떨어지네. 자, 그러면 R 마이너스 3이고 R 제곱 더하기 2R 플러스 7이지? 자, 여긴 봐봐. R제곱 플러스 2R로 완전제곱식 만들면 상수가 1만 필요하잖아. R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1. 근데 완전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항보다 실제 상수항이 더 커버리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를 완전제곱 만들고도 상수가 남는다는 말이야. 얘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정확히는 항상 얼마 이상이야? 6 이상이 되는 거겠지? 이래버리면 얘를 만족하는 실수 R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는 공비가, 그러니까 R의 값이 안 나올 거란 이야기야. 실제로 판별식 써보면 0보다 작을 거고, 그러면 R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럼 난 이제 첫 번째 항도 구해야 되지? 이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되겠네.
R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3A1 더하기 9A1 다 더하면 얼마야? 13A1이지? 이게 5니까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돼? 13분의 5가 되는 거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구해놓고 SN 볼 거야. 자, 근데 공비가 1보다 크다 그랬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거 이용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SK는 N 대신에 K로만 바꿔주면 되겠지? R-1 3-1분의 첫 번째 얼마야? 13분의 5 13분의 5 곱하기 R의 N제곱 3의 N제곱이 아니라 K제곱이지.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 분모가 2인 거니까 여기 둘이 곱하면 얼마? 26분의 5 3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얼마보다? 1050보다 커져야 된다 이거니까. 자, 이거 일종의 지수가 들어있는 지수 방정식이지. 오랜만에 중간고사 학원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풀 건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 줄 지울게. 일단 쓰기 전에 1050분 5부터 먼저 약분하겠습니다. 약분이 아니라 양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210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3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여기다가 26을 곱하잖아. 21에다가 26 곱하면 546인데 5 붙으니까 5460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더하면 3의 K제곱이 546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나고 이거는 뭔가 딱 그 기준을 줘야 됐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알기로 3의 몇 제곱이야? 3의 8제곱인가 9제곱이 너무 큰데 숫자가? 내가 볼 때 K가 아마 10은 안 될 건데 지워버려서 내가 혹시 실수했더라도 어디서 근데 아마 실수한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제대로 나온 거 보니까 R이 3이고 구하라는 말이야? 설마? 맞게 구했지만 확인해볼게. 놀랍게도 사실이네. 5460을 여기까지 잘 구했어. 아니 그럴 거면 좀 이걸 써주지 문제에다가. 3의 7제곱이요 2187이고 3의 8제곱이 6561이래. 자, 이거 있잖아. 실전에서 문제로 나오잖아. 맨 밑에 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을 거야. 이거 진짜 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어져야지. 2의 거듭제곱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누가 3의 거듭제곱을 3의 10제곱까지 외우고 있어. 말도 안 되지. 자, 그래서 아무튼 봐봐. K가 7돼버리면 아직 5461이 안 되고 K가 8이 되어야 이제 딱 비로소 5461이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자연수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야 돼? 8이 되어야 하는 거겠지. 여기까지.